한 주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핫한 K리그 경기를 정확하고 독한 분석으로 풀어보는 차원이 다른 분석 핫다리 영상입니다. 자, 오늘도 설기현 감독 그리고 김재성 해설위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방송에서 처음으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핫 이슈 중심에 계신 문진희 심판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방금 이영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심판들의 문제가 많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네, 또 시작부터 저희가 사실은 되게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시작부터 첫 일성이 심판들의 문제가 많다. 죄송하다. 딱 이렇게 나오니까 또 지금 이거 공격하려고 몇 개 들고 지금 왔는데 몇 개 지금 날카로운 질문들 몇 개 지금 갖고 바로 왔거든요. 그냥, 네, 자세 질문해 낮춰가지고.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감독으로 있을 때 그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이 참 많았거든요. 그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이 참 많았거든요. 아니야. 이거 뭐 아니야. 괜히 또 나중 가서 우리가 또 이게 좀 어려움 당할 수 있기 또 때문에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심판분들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 아니 그 전하고는 좀 다르네. 아니. 그 전에는 뭐 심판 막 나는 그 심판운동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우리가 좀 응원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있었어요. 임박하신 것 같은데. 올 시즌 유독 이 판정 이슈가 좀 많아요. 그래서 몇몇 팀들은 뭐 벌써부터 약간의 불만을 내보이기도 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K2에 있는 저희 심판이 주심 기준 10명 정도는 미래의 국제 심판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 심판입니다. 연령이 어리고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그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서 오심이 많고요. 오심을 정심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심이라고 꺼내놨을 때 저희가 다 그 오심으로 인해서 상처받잖아요. 그 상처가 치유되고 나면은 오심은 줄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에는 오심이 많은데 오심을 저희같이 꺼내는 나라는 없습니다. AFC 기준으로 200여 개의 경기를 했는데 사우디에서 3개 정도의 질문을 했어요. 오심이지 않느냐. 근데 AFC 하나만 인정했거든요. 이거 오심이다. 근데 축구 경기가 200여 경기를 했는데 오심이 하나 나올 리가 없죠. 하나 나올 리가 없죠. 네. 왜냐하면 심판은 리그 중에 오심이다고 오픈시켰을 때 혼돈이 오거든요. 스트레스가 오고. 그래서 리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니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평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헤어나오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K리그는 몇 개 정도의 오심을 실제로 외부에다가 이거는 우리 오심이었다라고 인정을 하나요? 지금 현재 구단에서 저희한테 경기가 끝나면 공문이 발송됩니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분석하고 수요일 날 오후에 패널 회의를 해서 구단에게 다시 답을 줍니다. 근데 현재 금년도에 보니 홀딩하고 핸드볼에 대해서 오심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공격수를 잡고 끌어안고 마치 씨름을 하듯이 하도 히스를 불지 않았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히스를 불어라라고 제가 지시를 했고 전년과 금년에서 그 혼란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4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주 화요일 날 피파 강사를 통해서 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VR이 이 경기 중에 모든 상황에 개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VR에서 주심에게 온필드를 권고하는 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득점, PK, 퇴장, 그다음에 신원 오인. 신원 오인은 예를 들어서 이영표 선수에게 퇴장을 줘야 하는데 재성 선수에게 퇴장을 줬을 때 VR이 개입해서 잘못된 거다. 이 4가지 사안 이외에는 VR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VR을 하는 건 좋은데 정확하게 판정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경기의 흐름도 너무 끊는다. 여기에 대한 좀 지적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크 타임 빨리 하고 온필드 타임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가?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가? 근데 피파는 정확하게 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VR의 판단이 길어지는 순간은 옵사이드 부분이 길어질 겁니다. 수비 선수가 공격 선수와 동일 선상에 가려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각도에서 잡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작업 때문에 길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경기하다 보면은 이제 막 지고 있을 때 마지막 10분 남아서 우리가 막 몰아치잖아요. 지는 팀이 막 몰아치는데 갑자기 탁 스톱해가지고 이제 VR을 보는 거야.
한 3분, 4분, 5분 가니까 그 다음에 다시 딱 재개했을 때 템포가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반대 상황인데 우리가 막 몰아칠 때릴 때는 반대 상황이면 상관없어요. 개인적인 얘기잖아. 좋은데 했는데 우리가 일부러 템포를 끊잖아. 근데 그럴 때가 있다고. 반대 상황이면 상관없는 얘기는 아, 좋은 거지. 야, 절대 진리를 얘기해. 여기에 그건 지금 너 얘기잖아. 이게 온필드 리뷰를 하는데 이게 또 거기에서 오심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심을 막기 위해서 온필드 리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얼마나 어렵길래 이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렵길래 이게 오심이 나오는지. 이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실까요? 강원의 강투지 선수와 서울의 박성훈 선수의 이제 몸싸움 장면인데요. 강원이 공격인데 박스 안에서 홀딩 아까 그런 저 정도면 그냥 무조건 페널티 아니에요? 홀딩 장면. 완전히 잡았는데? 잡아서 이제 넘어뜨리는 장면. 그렇지. 볼의 뭐 방향성하고도 상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건 뒤쪽에서 잡아서 넘어뜨렸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돌아가는 거를 손으로 잡아서 말씀하신 홀딩 때는 파울을 푼다라는 이 심판위원장님의 의중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저 장면은 좀 안타깝죠. 왜냐면 킥하기 전에 저런 장면이 나왔다면 구두주의 혹은 추가적으로 했다면 경고 주면 되는데 네네. 킥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PK죠. 그런데 이 주심은 그 영상을 보고도 볼 방향이 그 해당 선수에게 오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뒤로 넘어갔다? 네, 네, 그렇게 네. 판단한 건데 이건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입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축구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서나 이 생기는 논란 같은 것이 있는데 바로 이제 핸드볼 장면, K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장면에서 이제 다른 판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대전과 서울과의 경기입니다. 야잔이 헤딩해서 떨어뜨려준 볼이 하창래 선수의 이 손에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판정을 보면 페널티킥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또 다른 경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김천과 제주와의 경기인데요. 자, 반대쪽에 올려주고 이탈로 선수가 헤딩을 할 때 홍욱현 선수의 손에 똑같이 맞는 장면인데 뭐 방향과 각도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거의 뭐 흡사하다고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번에는 주심이 보고 페널티킥을 선언을 하거든요. 자, 똑같은 장면인데 이제 다른 판정.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왜 심판 판정에 일관성이 없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지금 보셔야 할 것은 손의 위치가 부자연스러웠냐 아니냐. 두 번째 장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느끼죠. 네. 근데 첫 번째 장면은 해당 주심은 부자연스럽다고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희 패널 회의에서는 부자연스러웠다. 네.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는 오심, 하나는 정심입니다. 그럼 이제 오심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이거 저희 오심- 오심이라고 이미 발표했어요. 오심이 더 발표를 네. 했나요? 또 오심이라고 하는데 오심이라고 발표까지 하니까요. 할 말이 없네. 그러면 이게 오심인데 사후 조치가 과연 있는 건가? 저희는 그 점수 체계가 있어요. 온필드 리뷰를 하면 7.9. 온필드를 하고도 그 결정이 잘못돼서 승패가 영향이 있다면 7.4. 그러면 7.9는 뭐 승패에도 영향이 없는 거라 교육 후 다시 투입하는 거고요. 7.4는 3경기 출전 정지하고 그리고 그게 계속 쌓여가서 1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평점 체계에서 K1 기준 주심이 12명이면 1등에서 12등까지 나오는 거죠. 네네. 거기에서 하위 2명은 강등시키고 네. K2에서 상위 2명이 승격 뛰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그러면 이제 있습니다. 7.4 밑으로 3번인가가 나오면 시즌 중에도 강등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7.3, 7.2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이 심판은 해당 리그에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시즌 중에도 그 심판은 하이 리그로 강등이 되나요? 네. 아, K1, 2, 3, 4 그다음에 유리그까지 승강 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유리그까지요? 네, 그래서 해당 경기장에 보면 아마 평가하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네, 네. 그분들께서 1차적으로 평가하셔서 24시간 내에 보고서 제출하고 패널 회의를 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패널 회의하고 저희도 결정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피파 강사
쪽에 질문해서 마지막에 최종의 답을 꺼내죠. 왜냐하면 저의 결정이 대한민국 2,700명의 심판에 보고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꺼내놓지는 않지만 이런 절차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그림 하나가 더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비슷한 파울 장면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자, 울산과 광주와의 경기에서 나왔던 장면인데요. 헤딩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얼굴을 과격하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는 심판 판정이 옐로 카드였어요. 또 이제 다른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볼을 갖고 나가다가 이제 똑같이 오베르단의 이 오른쪽 팔에 서울 선수 얼굴에 팔꿈치가 맞습니다. 요 경기는 이제 옐로 카드를 처음에 줬다가 다시 이제 VAR을 보고 다시 이 옐로 카드가 취소된 이후에 레드 카드로 바뀌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주심이 온필드를 하고 최초의 경고를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그러면 첫 번째도 만약에 주심이 놓쳤다면 VAR에서 콜을 해서 이거 한번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냥 이것만 보면 이 장면이 더 헤딩 상황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맞은 네, 둘 다 퇴장 맞습니다. 둘 다 퇴장이군요. 네, 근데 퇴장 상황이 아니라면 VAR은 가동되지 않는 거죠. 해당 주심이 가까이서 경고를 줬다라고 판단한다면 주심의 판정을 인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판 그 비판 금지 조항 있잖아요. 네네. 경기하다 보면 되게 불만이 되게 이렇게 정말 이건 아닌 거 싶은 것도 되게 많아서 좀 말 잘못하면 이제 막 벌금도 되게 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 좀 룸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감독님들의 입을 막자는 얘기가 아니라 인터뷰보다는 구단에서 공문 쪽으로 돌려서 저희가 패널 회의를 하고 또 그 공문을 구단에 들여서 이렇게 조금 순화시키는 방법이 좋고, 근데 이게 언론에 노출시키고 이런 일은 해당 심판이 그 다음 경기에 들어왔을 때 피로감, 팬들로부터 오는 그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심판을 양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심판이 이제 판정을 내리고 경기를 하다가 아까 내린 판단이 좀 약간 오심인 것 같아. 이런 딱 생각을 가졌을 때 심판들의 심리적인 이 동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뭐 심리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어떤 훈련 하시나요? 이미 지나가는 판정은 잊어라. 남은 시간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남은 시간이 30분이면 15분만 집중하자. 또 15분이 남았을 때는 7분이나 8분만 집중하자. 이렇게 해서 집중력을 극대화시키죠. 그 사이드 부심 이제 보시는 분이 저희가 계속 뭔가 항의를 하는데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냥 이렇게 주심을 사이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전 그 멘탈이 와 이건 정말 멘탈이 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쪽 벤치에 있는 부심은 경험이 많은 심판을 넣습니다. 그러네요. 뒤쪽에서 그 설경 같은 감독 걸리면 그냥 여지 없거든요, 뒤에서. 나는 되게 점잖은 감독이에요. 뒤에서 경기할 때. 어떨 때 그냥 귀 물어버릴 수도 있어요, 뒤쪽에서. 타이슨이야? 자, 지금부터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골이 들어갔거나 또는 옵사이드가 됐을 때 나온 퇴장성 플레이를 판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VAR로 볼 수 있는가? 바로 이제 K 리그 2에서 인천과 김포의 경기에서 나온 장면인데 골이 난 이후에 자, 난 이후에 이 장면에서 퇴장이나 혹은 뭐 VAR을 신청할 수 있는지. 이 장면은 골 인정하고 명확한 타격 부위가 나온다면 온필드를 권고했을 겁니다. 네. 근데 VR에서 이걸 퇴장으로 봤냐? 그냥 경고로 봤냐? 경고에는 VR에서는 권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퇴장까지는 아니라고 본 거네요. 거죠. 예. 어차피 골키퍼가 마지막 수비이기 때문에 저걸 막기 위해서는 몸을 날릴 몸은 수밖에 던졌다. 없었고. 스터드나 다른 걸로 이렇게 안 본 것 같아요. VR로. 네, 네, 네. 다음 구독자 질문인데요. 우리나라가 최근 3대 연속 월드컵 심판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6년 내년 이후에는 병역을 필요한 23세에서 찾아서 국제심판을 좀 만들어야 한다. 근데 국제심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탑 리그의 심판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K2에서 에러가 많이 나오는 것은 10명 정도의 주심을 지금
K2에 와 있거든요. 네. 앞으로 한 2년 정도 후면은 아마 K1에도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K1과 K2가 굉장히 심판의 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각 구단의 감독님 팬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일인데 저희도 심판이 단계적으로 성장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 시기라고 지금 봅니다. 진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네요. 왜냐면은 심판은 경험을 쌓아야지 성장을 하는데 그렇죠. 또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감독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좋은 경기력 아주 공정한 판정을 원하는데 K2에서 경험 없는 심판이 오심을 내면 우리는 손해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는 불가분의 선택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또 하실 수도 있겠네요.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심판 처우가 한 1억 3천에서 한 2억 4천 정도의 기본급을 받아요. 경기에 뛰면 경기에 맞게 수당을 또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심판들은 기본급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본급이 예. 기본급이 없습니까? 네네. 그럼 수당으로만 네, 그렇습니다. 경기를 경기당. 예. 제가 만약에 심판이에요. 아니 기본급도 없이 수당으로만 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냐 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심판을 하면 심판을 하는 매력이 있거든요. 굉장히. 네. 근데 여러 가지 질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심판 가족은 경기장에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욕먹고 남편이 욕먹는 일이죠. 좀 존중하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희가 잘 운영하고 오심 줄이고 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자기가 내린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자기 혼자만의 갈등 그리고 심리적으로 외로움 뭐 그런 것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또 한 3주간 쉴 때 그런 쓸쓸함도 많습니다. 오늘 그 굉장히 진짜 단단히 마음 먹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제 이런 얘기 다 들으니까 앞으로 항의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처우 별로 안 좋으시고 판정이 약간 오류가 있었을 때 심적인 압박 이런 어떤 거를 많이 받는다 생각하니까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저는 앞으로 항의를 안 하겠습니다. 형님 이제 무조건 코치들 나가서 항의하러 가겠는데 코치들 뭐 코치들만 해보니까 이제 이제 본인이 안 나가고 코치 우리가 심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발전돼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심판도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저희가 인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판들이 어떤 생각으로 경기를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희가 잘 해내야 K리그가 흥행되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오심 줄이기 위해서 최선 다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진희 심판위원장님 모시고 심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핫다리 영표 다음 주에는 더 정확하고 독한 분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